그것은 섹스. 엄마 책 읽어주세요. 우리 아이들 성교육 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언제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은 먼 얘기지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하고 싶긴 한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감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학교 가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에 제대로 된 성교육을 시도조차 안 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성교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읽으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 심혜수더 최은경 작가님과 함께 완벽하지 않아도 용감하게 성교육하는 방법 알아볼게요.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심혜수더 최은경 저자,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 오늘 두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팟캐스트에서 두 분의 공동 저자를 모신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와, 저도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네. 우리 최은경 작가님은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작년에 오셨죠? 네, 딱 작년 1월 4일이었나요? 1월 4일. 날짜까지 기억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기억하세요? 1월 4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책. 네. 짬짬이 육아. 요 책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나눔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좋은 분께 또 드렸습니다. 네, 이야. 본인 소개를 좀 짤막하게 들을게요. 우리 말씀하신 최은경 저자님부터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017년에 네. 하루 11분 그림책 짬짬이 육아를 펴냈고요. 네. 그리고 2년 만에 심혜수더 작가님하고 성교육 책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를 같이 냈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네네. 에서 지금. 오마이뉴스에서 편집 기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네. 올해로 17년 차 됐어요. 진짜요? 네, 직장맘으로서는 14년 차. 혹시 미성년으로부터 일하신 건가요? 전혀 진짜 그렇게. 네, 짬짬이 육아에 나왔던 그 큰아이가 올해 중학교에 입학합니다. 정말요? 네. 따님 두 네네. 분이시잖아요.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 1학년에 1학년. 입학하고 작은아이는 3학년. 3학년. 네. 그리고 우리 심에스더 작가님은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취학 아동부터 네. 또 노인분들에 이르기까지 편안하고 유쾌하고 자유롭고 한편으로 야하기도 한 네. 성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고 있는 프리랜서 성교육 강사 심에스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근데 두 분이 네. 제가 책 보니까 성알못 네. 우리 최은경 작가님 성을 알지 못하는 네. 성알못 작가님과 성영재. 어잉. 어떻게 이렇게 성교육 관련 책을 쓰시게 된 거예요? 궁금해요. 이 한 편의 사기극에 가까워요. 그래서 네네. 저한테 사기치신 분이 아니요, 고백하셔야 저는 돼요. 사기라고 말할 사실 전혀 없고요. 아니, 제가 아이들하고 드라마나 뉴스, 뭐 영화 이런 것들을 볼 때 네. 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들이 있는데 성과 관련한.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 눈높이에서 이야기해 주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고 이 정도의 상식은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아이들 눈높이로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지 그리고 좀 잘 얘기해주고 싶은데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또. 이게. 그러니까 틀릴까봐 또 조심스럽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알려주는 게 맞는 정보인 건가 또 의심도 들고
그래서 뭔가 책을 보고 뭔가 자료를 찾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보단 그 정보들은 제가 궁금한 정보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것들을 물어서 그거를 정리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주변에 성교육을 하는 분이 있는데 전문가가 괜찮을 것 있다. 같다. 그래서 너무 좋다. 감사하다. 네.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번호를 바로 받아서 바로 연락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첫 일이 진행이 된 거였어요. 제가 첫 번째 글에 성매매를 물어봤어요. 네. 이게 그 작가님 말씀하셨을 때 성교육에도 어떤 순서가 이렇게 있으면 받아들이기 더 좋은데 저는 맞아요. 갑자기 성매매가 나가니까 이 기본적인 이 바탕이 깔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쉽고 재밌게 설명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성매매를 얘기하려면 섹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섹스 얘기하면 좀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섹스는 뭔지, 그리고 섹스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네. 그리고 섹스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런 것도 근데 이제 눈높이에 맞게 쉽게 설명을 해야 맞아요. 되다 보니까 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 사실 저는 막 이런 책들을 좀 많이 읽었거든요. 아, 네. 근데 안 읽은 어머님들은 지금 저희가 막 섹스 이런 말 하는 것 자체에도 그쵸.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요. 네. 어머, 뭐야? 이런 네, 식으로.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좀 의식 전환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자연스럽게 네. 최은경 작가님이 성알못에서 네. 성영재로부터 배운 것들을 네, 잘 그래주세요. 활용한 것처럼 네, 네. 오늘 이 방송 놓치지 말고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책 읽어주세요. 드라마 라이브를 12살, 8살, 두 딸과 함께 봤다. 15세 이상 관람가라지만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기린 광수 오빠와 윤식당의 정유미 언니가 나오니 어쩔 수 없었다. 아이들은 매주 빠뜨리지 않고 이 드라마를 챙겨보는데 아이들만 보게 할 수 없어 나도 가세했다. 사실 처음에는 별로 탐탁치 않았다. 라이브는 대사에 욕도 많고 폭력적인 장면도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보려니 살짝 주저가 되기도 했다. 강간이나 성폭력 장면이 나오면 얘들아 눈 감아 하면서 옆에 있는 담요로 아이들을 덮어버릴 때도 있었다. 나도 알고 있다. 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엄마의 모습인지를. 아이들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늘 한 뼘씩 더 자라있다. 학교에서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보고 듣는 것도 많다. 그래서 피하기보단 마주하기로 했다.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들여다보니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만한 좋은 소재들이 드라마 속에 차고 넘쳤다. 그날도 그랬다. 드라마를 보다가 지구대 경찰이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는 장면이 나오자 초등학교 5학년 큰딸 은희가 물었다. 엄마, 성매매가 뭐야? 어? 성매매? 그러니까 성은 물건이 아니라서 사고 팔면 안 되거든. 그런데 돈을 성으로 사고 파는 걸 성매매라고 해. 그럼 성은 뭔데? 성은 영어로 하면 섹스인데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건데 내 입에서 순간적으로 섹스라는 말이 튀어나오다니. 아닌 척했지만 속으로 당황했다. 옆에 있던 남편이 눈치를 챈 듯 바로 거들었다. 성은 엄마 아빠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몸을 만지는 행동을 말해. 서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성을 사고 파는 건 잘못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야. 그런데 저 사람들이 몰래 성매매를 했기 때문에 경찰이 찾아내려고 그러는 거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걸음마 단계인 성 이야기를 나누며 새삼 알게 됐다. 성이나 성매매 같은 일반적인 용어조차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말해주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말이다. 그 라이브라는 드라마가 경찰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제 그 일들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담은 드라마였는데 네네. 그때 이제 성매매 단속하는 장면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보다가 이제 큰 아이가 엄마 성매매가 뭐야? 라고 물어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성매매? 성매매는 성은 섹스인데 매매는 사고 파는 건데 뭐 이러면서 더듬거리게 된 거죠. 그래서 네네. 머릿속에서는 성매매가 성은 사고 팔면 안 되는데 사고 파는 것이 문제이므로 법적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아이들에게 그게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는 제가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그것만 알려주면 또 안 될 것 같고 네. 성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잘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근데 또 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줘야 될지를 너무 막막했던 거죠. 그리고 맞아요. 성이라고 하는 것과 섹스라고 하는 것의 이 어감의 차이. 그래서 성은 괜찮을 것 같은데 섹스는 이상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정리하고 싶었고 이제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쭤보게 된 거죠. 네, 저는 초등학교 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네. 아파트 벽면에 누가 스프레이로 아 맞다. 섹스 빨간색. 네. 다 그게 똑같 어느 동네에나 다 그런 게 있나 봐요, 진짜. 네. 그걸 볼 때마다 되게 그런 거예요. 맞아. 근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섹스라는 표현을 해도 되는 건가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떤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형성하기 전에 특히 그것이 왜곡된 것일수록 네. 먼저 저희들이 그 단어를 선점할 필요가 있어요. 오. 그래서 편견 없이 그리고 본래의 의도대로 그 의미대로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네.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섹스, 성 이런 거 하면 왜 불편하고 왜 민망하고 그런지를 보면 저희들이 지금 도처에 널려 있는 미디어나 네. 그리고 매체들 특히 포르노, 야동 그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섹스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되게 아름답고 뭔가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뭔가 좀 유쾌하고 즐겁고 이런 이미지보다 네. 야동에서 나오는 뭔가 왜곡되고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이기만 하고 그리고 뭔가 쾌감 중심적이고 그리고 특히 남성 중심적인 네. 그런 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는 사실 사람이 소통하는 그리고 인격적으로 관계 맺는 존재이기보다 굉장히 도구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네. 상품화된 모습. 그러다 보니까 저희 머릿속에 이제 그런 게 막 하나하나 막 떠오르기보다는 이미지로 딱 이렇게 뭉뚱그려져서 있다 보니 그냥 섹스라는 말 자체가 딱 그런 이미지와 뉘앙스를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사실 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원래 섹스라는 건 그런 게 아니죠. 네. 그런 것만도 아니고 그런 모습도 있지만 왜 모든 것에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네. 긍정적인 모습도 있고 부정적인 모습도 있고. 근데 저희는 너무 부정적인 섹스의 모습에만 너무 노출되어 있고 거기에 공포심을 가지고 있고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다 보니 자꾸 섹스의 긍정적이고 즐겁고 아름답고 밝은 이미지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뒤쳐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본래의 그 의미를 찾아주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생각하는 뉘앙스와 의도로 섹스를 생각하지 말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유쾌한 그리고 아름다운 본래의 의미로서 섹스를 이야기해 준다면 아이들이 나중에 왜곡된 걸 보더라도 그것은 섹스가 가진 다른 이면의 모습뿐이지 그게 섹스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먼저 저희가 그 단어를 선점해서 사용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어준다면 오히려 훨씬 더 큰 울타리의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을 그냥 합니다. 상관없이 말해도 된다는 거죠. 네, 제가 길게 얘기했는데 사실 정리하자면 그 말이에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당연하죠. 맞아요. 그래서 좀 힘든 것 같고 지금 질문이 도착했는데 네네네. 성교육책 Y 요거 예. 제가 보니 너무 상세하게 나와서 네. 조금 더 크면 읽었으면 좋겠는데 아이는 계속 읽고 싶다고 해요. 네. 그 Y가 Y 시리즈 중에 모든 아이들 집에 있는 Y 시리즈 중에 가장 너덜너덜해지고 성경책 네. 그리고 가장 많이 낡는 책이 그 성과 그 생명 뭐 이런 그 시리즈인데 네. 실제 근데 그 책이
요새 저희가 예전에는 굉장히 좀 성차별적인 내용으로 성 이야기를 다뤘는데 사실 그 Y 시리즈의 성 이야기는 네. 좀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뒤쳐져 있는 부분이에요. 아. 그래서 사실 지금 많은 여성 단체나 활동 단체들이 그 Y 책의 내용에 좀 성평등한 가치관으로 다시 좀 많이 고쳐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이들은 어쨌든 그거라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네. 성 이야기를 해주는 책이니까 그걸 많이 보는데 사실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그렇게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네. 자극적으로 다뤄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인체의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가치관에는 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그걸 본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거나 예, 왜냐하면 실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아이들이 정말 편견이 생기기 전부터 왜곡된 성을 먼저 접하기 전에 저희들이 건강한 가치관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알려주는 것이 네. 아이들이 나중에 피치 못할 사정 그리고 정말 위험한 사정이 왔을 때도 터부시하느라고 그리고 쉬쉬하느라고 문제 해결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던가 도움을 받지 못한다던가 비인격적인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그렇게 오히려 솔직한 성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저도 1, 2학년 때 애들이 도서관 같은 데서 제일 먼저 빌려보는 게 성교육 책이었거든요. 오, 신기하다.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좀 저런 걸 좀 지금 알아도 되나? 너무 이른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했었는데 물어보면 그걸 다 기억 못해요. 자기가 궁금했던 거, 혹은 관심 있는 것만 맞아요. 캐치하지 그걸 다 알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엄마 마음이 좀 불편한 거지 아이들은 그렇지 않구나라는 걸 전 느꼈어요. 그 경험을 하면서. 엄마 책도 읽어주세요. 아이들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스킨십과 애정 표현을 경험하고 있어요. 가족과 이웃들, 자주 만나는 이성 동성 친구들, 미디어 속 연인들, 공공장소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애정 표현을 하고 받고 보고 있는 거죠. 포옹과 가벼운 뽀뽀, 깍지 낀 두 손, 진한 입맞춤, 애정 어린 시선, 혹은 폭력적이고 강제성을 띤 스킨십까지. 아이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겪으며 애정 표현에 대한 자신만의 가치관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궁금해한다는 건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애정 표현을 배우고 싶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른들은 흔히 아이들이 성에 대해 일찍 알수록 성적인 행동을 빨리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곤 해요. 하지만 아이들은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무모하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리 알려줌으로써 아이들 스스로 잘못된 행동을 예방하는 힘을 키울 수가 있어요. 실제로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가장 좋은 때는 4, 5세 정도라고 합니다. 자신의 신체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때거든요. 2009년 유네스코에서 조기 성교육 지침서를 발간했어요. 이 지침서에 따르면 무려 5세 때 자위에 대해 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사춘기가 되기 전에 아이들이 자신의 성적 욕구와 충동을 이해하고 잘 다룰 수 있도록 돕자는 거죠. 배운 적도 없고 아는 정보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올바른 성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성에 대해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아주 솔직한 성교육을 시키기로 유명한 북유럽 국가들이 있어요.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가 바로 그런 나라들이죠. 핀란드는 아이들이 15세가 되면 콘돔이 들어있는 성교육 주머니를 나라에서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우려와 달리 10대 임신율과 낙태율에서 세계 최저를 자랑하고 있답니다. 우리도 무조건 시시하지 말아요. 나중으로 미루지도 말아요. 아이들과 성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어른들의 편견도 함께 깨트려 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이들이 물어볼 때가 정말 고마운 때라니까요.
만 4세, 네. 5세 정도를 저희는 특히 성교육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네. 가장 이상적인 시작의 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나이대에 따라서 레벨이 있죠. 네네. 처음부터 막 당장 어떤 정말 섹스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한다던가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아이들이 그때 되면 아시겠지만 네. 자기 몸에 흥미를 느껴요. 맞아요. 그리고 관심도 있고 관심을 만져보려고 그러고 근데 제가 이제 책에도 썼지만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몸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얼마나 재밌는 장난감이에요. 말랑말랑하고 그리고 막 좀 궁금하고. 이상한 냄새도 나고 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짬지 같은 거 저는 이제 그냥 편한 용어로 접근성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 네. 여자아이들은 짬지,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고추 일단은 그런 용어를 써도 된다고 많이 권하고 있거든요. 네. 아예 말을 못하는 것보다. 요거 하나 질문 드리고 네네네. 싶은데 그 소중이 뭐 네. 딸기 이런 식으로 네. 바꿔 말하는 거 어때요? 질문 많았어요. 여자아이들 성기 특히. 네,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여자아이들을 더 성에 대해서 좀 폐쇄적으로 그리고 더 이렇게 좀 억압적으로 키울 수도 있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성이라는 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네. 평등하게 누리고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삶의 일부분인데 네네.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여자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기, 이제 음순 이 부분을 저희가 정확히 말하지 않고 네. 이거, 저거, 그거 혹은 소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물론 왜 그런지 너무나 이해하고 잘 알고 있지만 오히려 아이들에게 자기 몸에 대해서 더 뭔가 숨겨야 하고 그리고 여성은 더 뭔가 몸가짐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스스로 몸을 조심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할 말이 없고 이렇게 좀 더 차별적인 시선으로 아이들을 키우게 되지 않나. 그리고 성을 더 폐쇄적으로 이야기하는 왜냐면 언어의 힘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주고 그리고 그 존재를 밖으로 끄집어내줬을 때 사실 거기에 의미가 부여되고 네. 그리고 사실 이름이 없다는 건 굉장히 도태되고 혹은 폐쇄적이고 그리고 그 어떤 자리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제대로 된 이름을 불러줌으로 인해서 또 제대로 된 역할 그리고 제대로 된 가치관을 세워주고 심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소중히 딸기보다 정확한 명칭 좀 어렵다면 짬지나 고추라는 이름도 좋으니까 네. 그냥 그렇게 꼭 음순까지 아니더라도 네네. 예, 부위의 이름을 정확하게. 왜냐면 저희가 눈, 코, 입, 팔, 다리, 무릎, 어깨, 엉덩이는 다 사실 불러주면서 다르게 안 부르잖아요. 예. 예전에 그 솔비 씨, 네. 가수 솔비 씨가 네. 청소년들을 만나서 네. 그 성기, 남녀 성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제가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솔비 씨가 그 음순을 네. 음순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약간 뉘앙스의 차이인데 저는 음순이가 훨씬 더 친근하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너의 신체 부위 중에 이것은 음순이야라고 얘기해 주면 네. 어떤 편견이나 그쵸. 뭐 그런 거 없이 네. 내 신체 부위에 이것은 맞아요. 음순이라고 하는구나라고 네.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솔비 씨한테 하나 배웠어요. 네, 좋아요. 그러니까 음순이가 훨씬 친근하다. 네. 그리고 정확하고. 그죠. 근데 이제 음순은 사실 쓰면 좋아요. 근데 엄마들이나 이제 부모들이나 너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맞아. 자꾸 말하려다 보니까 막히는 거예요. 막히니까 차라리 익숙한 걸 써서 나중에 점차 정확한 용어로 바꿔나가면 좋겠다. 왜냐면 아직 우리 사회가 이 성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튼 지향점은 쉬쉬하고 숨기지 말고 자꾸 이야기를 꺼내고 물론 톤앤 매너는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고요. 아무 자리에서나 저희가 음순 이야기를 하거나 뭐 고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자리에서도 할 수 없고 어떤 순간에도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일상적으로 필요할 때는 또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걸 저는 이 신체에 이름을 붙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까 전에 저희가 그 성교육이 언제부터 시작되면 좋을까 해서 잠깐 이야기가 여기까지 예. 왔는데 결론은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네.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아이들이 물어보는 때도 있고 음. 저는 이제 제가 인터뷰를 받거나 질문을 받을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세요. 깜짝 놀래요. 엄마 나는 어떻게 생겼어? 그래서 제가 뭐 학교 학생들을 만나거나 하면 아이들이 전 문 앞에 있었다던데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고 뭐라고요? 자기가 엄마가 문을 열었는데 그 문 앞에 자기가 있었다. 아, 자기 어떻게 태어났냐고 어떻게 태어났냐고 물어봤더니 네, 엄마가 나가려고 봤는데 네가 문 앞에 있었어. 그렇게
그런 대답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네. 엄마가 다리 사이에서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저 네, 때 많이 네. 듣는 거. 저 진짜인 줄 알았어요. 저희가 이렇게 성이야기를 잘 못하다 보니까 자신의 근본에 대해서까지 뒤흔들리는 경험을 하는데 네네. 근데 전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차라리 그럴 거라면 아까 우리가 언어도 먼저 좋은 의미로서 선점하는 것처럼 전 선빵을 날리라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한번 저희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준비를 하는 거죠. 말하고 싶은 걸. 뭐 몸의 신체 이름에 대해서 혹은 아기는 정말 어떻게 생기는지 그 부분이 사실 가장 큰 난관이기는 한데 맞아요. 그러면 제가 아이들이 물어보면 당황해가지고 질문을 못하면 또 부모님들이 굉장히 패배감을 느끼거나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는데 아까 안 그래도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실 때 뭔가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말할 때 틀리면 안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실수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수해도 안 될 건 없어요. 정말 너무 치명적이고 너무 막 충격을 줘가지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면 사실 저희는 다 실수하는 존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수를 했을 땐 인정하고 바꾸면 돼요. 아까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아까 엄마가 아빠가 이모가 뭐 할머니가 대답했을 때는 순간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대답했는데 다시 찾아봤거든. 엄마가 찾아봤는데 더 정확한 건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알고 있으면 좋겠어. 다음에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물어봐. 이렇게 만회한다던가. 아까는 엄마가 당황을 해가지고 막 짜증을 내고 어버버했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당할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다시 대답해 줄게. 이거는 이거야. 라고 사실 해도 돼요. 맞아요. 네. 정말 해도 돼요. 아니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언제나 옳은 대답을 해주셨는지. 그렇죠. 예, 사실 그리고 소통하는 방법, 분위기, 뉘앙스에 오히려 아이들은 더 영향을 받지 아무리 옳은 대답이라도 막 잔소리처럼 하면 안 듣고 막 짜증나요. 네네. 근데 오히려 실수를 해도 인정하고 다시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했을 때 아이들은 더 깊은 인상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엄마가 실수해도 저렇게 인정하고 우리 엄마 틀렸어도 그냥 다시 이야기해 주는구나. 그리고 그걸 막 깊이 이렇게 우리 엄마 틀렸는데 막 이렇게 말을 바꿨어. 이게 아니라 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실수해도 된다. 얼마든지 실수해도 된다. 약간 성 관련해서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막 완벽해야 될 것 같고. 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면 안 될 거고 네. 그런 걸 버리고 되게 자연스럽게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고 집집마다 가치관이 다를 수 있고 네. 또 세대별로 그런 이야기들이 다를 수 있는데 물론 저희가 다 같이 어떤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에서는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네.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부모님은 그래도 아이가 어떤 스킨십을 10대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잘 서로가 합의하에 몸을 지킬 수 있으면서 할 수 있다면 10대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피임에 대해서 일찍 알려주고 싶은 분도 있고 웬만하면 좀 늦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네. 어쨌든 중요한 건 교육, 그러니까 정보를 알려주는 데 있어서는 빨리 정확하게 늦지 않게 알려주되 네. 어떤 그것을 사용하고 그 성을 누리는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가치관에 대해서는 또 부모님마다 자기의 경험과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 따를지 안 따를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공식화된 정답이 꼭 있어서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고 틀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해주되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 아이들도 받아들일 때 인생을 먼저 살아간 인생 선배로서의 부모가 혹은 내 주변 가족이 주변 친구들의 혹은 어른들의 이야기로 듣되 네. 또 자신이 쌓아갈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경험을 통과 같이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자신의 또 고유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까지가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엄마 책 읽어주세요. 두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갔다. 아이들도 부모들도 허물없이 지내온 가까운 사이다. 우리 부부는 자매를 낳았고 친구 부부는 남매를 낳았는데 12살 큰아이들도 동갑이고 4살 터울의 작은 아이들도 동갑이다. 그날 아이들은 한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다들 브라운관을 뚫고 들어갈 기세였다. 그때 내 눈에 띈 장면이 있었으니
바지 속에 들어가 있는 친구 아들의 손이었다. 쪼물락쪼물락. 아, 난감한 순간이었다. 딸아이가 볼까 내심 걱정이 됐다. 친구 아들에게 고추를 만지지 말라고 대놓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만 같았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아이가 성기를 만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주의를 딴 데로 돌려야 한다는 정도였다. 나는 용기를 내어 친구 아들에게 말을 걸었다. 현아, 이 만화가 그렇게 재밌니? 아이는 잠시 고개를 들어 나를 보더니 바지 속에서 손을 뺐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거실로 나왔다. 방에서는 아이들이 자지러지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아니었다. 마음속이 복잡해졌다. 성기를 만지는 것과 관련해서 질문이 네. 되게 많아요. 네. 이게 살짝 저희 만지고. 딸도 사실은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딸이 몇 살이죠? 딸이 지금 한 친구는 12살이 됐고 한 네. 친구는 7살이 됐는데 둘째 딸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어떤 느끼기에.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몸에 대해서도 관심 많고 만약에 이 친구가 이런 관심을 가진 상태에서 자라났을 때 어쩌면 나의 뒤를 이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만큼 약간 감각적으로도 그렇고 예민하다는 게 제가 느껴져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막 이제 제 어렸을 때부터 저래서 어떻게 이게 아니라 저는 인간의 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그걸 보게 되는데 네네. 집에서는 가끔 어렸을 때 저희 큰 딸도 그렇고 작은 딸도 그렇고 가끔 자기 음순이 저도 음순이라고 해볼게요. 네네. 솔비 씨를 따라서 네네. 음순이를 만지고 막 냄새도 맡고 이랬을 때 제가 보고 재밌어?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손 깨끗이 씻고 만져야 돼. 안 그러면은 짬지 아플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가거나 방에서 혼자 그걸 막 만지고 있을 때 너무 많이 아프지 않게 만지고 적당히 만지고 나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와요. 우와. 근데 그건 뭐냐면 어느 정도 이 친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긍정도 해주면서 동시에 엄마가 너한테 관심도 있어. 완전히 모르지 않아. 이제 이 정도의 관심으로서 간섭과 통제라기보다도 관심으로서 이제 뉘앙스를 툭 던지고 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대부분은 어느 정도 충분히 자기가 좀 만지고 재밌고 호기심을 충족하면 또 안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그 느낌이 만지다 보면 여기 클리토리스도 있고 이렇게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만지다 보면 아이들이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꼭 우리가 생각하는 꼭 성적인 쾌감 때문에 만지는 게 아니에요. 꼭 그 부분이 아니어도 이렇게 이런 요도도 재밌고 그 밑에 똥구멍도 만질 수 있고 특히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뱃속에서도 발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반사 반응으로 발기가 되기도 하고 그곳에 여러 다양한 이유로 피가 몰리기 때문에 발기가 되기도 하고 진짜 만져서 자극 때문에 발기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재밌잖아요. 내 몸이 막 말랑말랑하다가 만졌을 때 바짝 서고 딱딱해지는 그런 느낌 자체도 너무 신기하고 근데 그런 행동 자체는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것을 때와 장소에 가리지 않고 혹은 거기에 너무 몰입해서 혹은 너무 중독적으로 그리고 다른 것을 집중하지 못하고 그것만 한다던가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저희 둘째 딸이 저희 집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전 몰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제가 볼 때 어렸을 때 빼고는 있을 때 뭐 놀고 뭐 텔레비를 본다던가 뭐 그림을 그린다던가 이제 저도 보니까 근데 어느 날 어린이집 선생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켜봤는데 저희 둘째 딸이 특히 수학 시간이라든지 공부하는 시간에 굉장히 손을 집어넣어서 자기 음순이를 만지거나 혹은 바닥에 이렇게 이제 여자아이들이 잘 하는 자세 있잖아요. 다리 뒤로 이렇게 보내는 자세. 그래서 바닥에 앉았을 때 그렇게 앉아서 약간 이렇게 문질문질하면서 자극을 준다. 내가 그러네. 그래서 얼마나 됐냐 했더니 한 달 정도 됐고 최근에 그게 조금 더 짙어졌다. 좀 더 종종 빈도수가 늘어났다. 그래서 내가 알았어 감사하다. 앞으로 좀 지켜봐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 수업 시간에 다른 친구들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도 그랬을 때는 선생님이 환기를 좀 시켜달라.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어떻게 환기시키는데요? 이름을 부르고 누구야? 자 여기 집중해야지 라던가 그 누구야? 행위에 대해서는 행동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고 일단은 왜냐하면 아이가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고
당장은. 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모두 집중해서 그 친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또래가 되면 아이들이 집에 가서 다 이야기를 해요. 좀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그런 인식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교육을 잘 받아서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괜찮지만 네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와전이 되기도 하고 전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고 저도 이제 집에서 봤는데 정말 집에서는 그런 행동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저도 여러 임상의 경험이 있고 네네. 또 많은 아이들의 경우를 들어봤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 이 친구가 이제 지루하고 심심했을 때 특히 그리고 또 감각적이고 이런 부분 재밌잖아요. 훨씬 네. 즉각적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더 이제 심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과 제가 한 2달 정도를 콜라보로 지켜봤는데 저는 얘기 드린 후에 2달 정도를 같이 봤을 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근데 좀 심할 땐 또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조금씩 플랜을 좀 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저희가 성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어느 날 내가 준비됐다고 너 여기 좀 앉아봐. 너 있잖아. 너 그거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특히 네. 밖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아이가 눈치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네. 선생님한테 엄마가 듣고 나한테 바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느끼면 뭔가 그 행동이 문제가 되고 내가 잘못한 것처럼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니까 저는 좀 자연스럽게 제가 먼저 막 제 음순을 막 긁었어요. 장난처럼. 엄마 너무 가려워서 여기 좀 긁었어. 근데 가려워서 긁는 건 자연스러운데 이게 사람들 많은 데서 이러면 되게 실례야. 이렇게 제가 툭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어느 날은 또 길을 가다가도 사람들이 없을 때 제가 누구야? 엄마 지금 엄마 짬지가 너무 가려운데 긁어도 될까? 그 물어보면 이제 저희 딸이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막 봐줄게. 이럴 때도 그래. 오케이. 그럼 제가 한 번은 유쾌하게 그냥 넘어가지만 어떨 때는 근데 사람들 지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당황할 수 있고 이건 매너가 아니니까 엄마가 다른 사람들 다 지나가고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긁을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좀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네. 얘기도 하고 엄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한테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제가 얘한테 준비를 시켜놨잖아요. 이 행동은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있는 공공장소라던가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폐가 될 수 있고 민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이제 어느 정도 판을 깔아놓고 아이들을 준비시켜 놓은 상태에서 제가 이제 선생님께 2달 정도 됐을 때 선생님 이제 저희 아이도 준비가 됐으니 네. 선생님 우리 아이가 또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따로 불러서 누구야 아까 선생님이 보니까 친구들 있을 때 누구가 짬지 긁고 만졌는데 그럴 수 있는데 친구들이 있을 때 우리 안 해보도록 한번 노력해볼까? 친구들이 보면 민망할 수도 있고 공공장소에서 하는 건 매너가 아니거든 하고 이제 제가 얘기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도 되게 협조해 주시고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친구도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민망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야? 아까 선생님이 그러는데 오늘도 수업 시간에 친구들 있는데 앞에서 짬지 긁었다며? 뭐야. 엄마한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네가. 약간 이러면서 그럼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오케이, 한번 내일은 노력해볼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있다. 그러면 좋아. 그리고 다음날 어때? 오늘은 좀 노력해봤어? 노력했다고. 그리고 어떤 날은 좀 맨날 말하고 싶잖아요. 우리도 이제 빨리 고치고 싶으니까. 그쵸. 근데 거기에 좀 인내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저희들이 좀 도와줘야 돼요. 근데 네. 어떤 하나한 행동을 봤을 때 꼭 성이 아니더라도 저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빨리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이 오히려 아이들을 더 막 강박이 생기게 한다던가 코너로 몰게 되는데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 행동 자체가 큰 문제가 있지 않기 때문에 혹은 누구에게 너무 큰 해를 주는 행동이 아니라는 걸 저희가 알았을 때는 네네. 조금 여유를 가지고 어떤 날은 좀 넘어가주고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다시 또 이야기를 꺼내는 방식으로 조금 빅픽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근데 모든 아이들이 이러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좀 환기시켜주고 뭐 너무 이제 집중하는 것 같을 때 뭐 만화를 틀어준다던가 막 몸 쓰는 게임을 해준다던가 뭐 바깥 활동을 한다던가 하면 사실 거기서 에너지 소진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 금방 또 거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일상적인 것에 또 고개를 돌릴 수 있다는 거 네. 그건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자아이가 성기를 만질 때랑 남자아이가 성기를 만지는 거랑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스러워서 질문을 하기도 했고 성기를 잘 만지는 성별이 따로 있나요라고 물어보기도 했잖아요. 이제 그런 질문을 제가 했다고 했을 때 주변에 이제 아들 키우는 후배가 아들은 키우는 엄마들은 그거 너무 다 당연하게 여기는 거라고.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맞아요. 근데 우리는 여자아이들 성기 만지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워하지 않잖아요. 그게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근데 정말 그래요. 이게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저희 안에 정말 공기처럼 만연한 그런 인식이, 그런 통념이 여자아이들의 경우 어떤 성적인 행동을 했을 때 저희가 훨씬 더 두려워하고 훨씬 더 빨리 그것을 고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교육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들 성기 만지면 남자 새끼들 좀 남자아이들 좀 그럴 수 있지. 맞아요. 남자아이들 그럴 수 있지. 얘기하지만 여자아이들이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대번에 교정 들어가죠. 네, 어떡하려고 그러니. 그리고 어떻게 하고 걱정을 하시지만 우리는 여성, 남성이기 이전에 그냥 모두 인간이란 한 인간. 성에 관심이 있고 똑같이 성기가 있고 그리고 몸에 관심이 있고 호기심도 있고 성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성별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더 다르게 키워져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진짜 자연스러운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맞아요. 근데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안 씻고 만진다. 그니까요. 그거는 진짜로 감염도 잘 되고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르잖아요. 남자애들은 표피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괜찮은데 여자친구들은 바로 이렇게 살이 드러나 있어서 유난히 좀 손을 깨끗이 씻고 만져줘야 한다. 손톱도 짧은 상태에서 만지는 게 더 안전하다. 그리고 이 질문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이제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아빠랑 목욕을 하는데 몇 살까지 같이 해도 되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동생이나 엄마의 벗은 몸을 안 보여준대요. 여기 보니까. 근데 되게 궁금해한대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도 있어요. 최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질문하셨었잖아요. 그 아이들과 엄마가 하는 목욕은 굉장히 그 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되는 것 같아요.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상관없이 엄마의 몸이 아빠의 몸과 어떻게 다르고 그건 이제 성별의 차이로 인식이 되겠죠. 내 몸은 이런데 남자인 내 몸은 이런데 엄마인 여자 몸은 저렇구나. 하지만 여동생의 몸은 아직 가슴이 나와 있지 않은데 엄마는 어떻게 저렇게 가슴이 나왔을까. 그리고 여자아이인 동생은 그 음순이에 털이 없는데 엄마의 몸에 어떻게 털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호기심을 갖고 물어볼 수 있고 그런 게 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목욕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성교육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약간 일상적인 생활에서 엄마가 성교육을 일상적으로 해줘야겠다라는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목욕을 할 때도 말씀하세요. 그 엄마의 몸은 남자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임신 전후에 엄마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 다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성교육을 한다고 하면 남의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제가 좀 놀랐던 게 언제 그런 인식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는 처음부터 엄마 아빠지 결혼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애들은 모르더라고요. 맞아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TV 드라마를 통해서 남녀가 이제 사랑을 하고 이렇게 뭐 키스를 하거나 연애하는 장면을 보면 되게 낯선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저런 부드럽고 따뜻하고 상상조차 하지 아니 그렇죠. 못해요. 아니 그냥 엄마 아빠 여러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엄마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도 저렇게 해봤어 그러면 애들이 너무 놀리는 거야. 그쵸. 어떻게 엄마 아빠가 저런 키스를 해? 엄마 아빠가 왜 이거죠. 쉣! 이게 근데 정말 이게 그래요. 정말 우리들이 이야기잖아요. 되게 막 손 네. 이렇게 막 스칠 때 막 어머 이렇게 되고 짜릿짜릿하고 우리도 뜨거운 눈빛으로
서로 주고받고. 바라봤다고 우리 45도 각도로 키스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이야기들 해주는 게 정말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성격인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정말 자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청소년들한테 저도 네. 이 성이야기를 할 때 특히 부모님 교육하고 청소년 교육할 때 꼭 그 얘기를 해줘요. 어떤 얘기요? 특히 청소년들한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섹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네. 부모님도 성적인 존재다. 라는 이제 딱 그 글귀가 있어요. 네. 그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서 여러분이 너희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니야. 음. 내가 앞서 이야기한 모든 행위를 너희 부모님이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은 사랑했고 연인이고 연인이었고 지금도 사실 연인이다. 네. 너희들은 몰랐겠지만. 그래서 부모님들도 지금도 활발히 성생활을 하실 수 있고 네. 어떤 연인으로서 서로를 대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너희들 역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는 팁이 특히 너희들 청소년 돼서 이제 어느 정도 머리가 굵어지고 그럴 때 나갔다 들어갈 때 특히 부모님이 집에 계시다는 걸 알았을 때 문자를 먼저 보내서 엄마 나 한 8시쯤 들어갈 것 같아. 와. 혹은 엄마 나 40분 뒤에 도착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뭘 할지 난 모르지만 무엇을 했을 때도 다 처리하시고 이렇게 다 이렇게 정돈하시고 네네. 평소의 모습대로 너희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후다닥 딱딱 당황하시지 않도록 도와드려라. 그리고 갑자기 들어오게 됐다. 너희도 예상치 못하게. 띠. 요새는 또 벨이 아니잖아요. 맞아, 벨이면 맞아요. 차라리 괜찮은데. 기다릴 수 있는데. 띠리리. 이랬을 때 네가 아차 싶을 때 문을 열자마자 아, 배 아파! 아, 배 아파! 하면서 화장실로 뛰어가라.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오지 마라. 부모님이 나와서 누구 왔니? 이럴 때까지 나오지 않는 최소한의 센스와 매너를 갖춰라. 라는 얘기를 사실은 해요. 그리고 부모님들께도 말씀드려요. 제가 가장 좀 굉장히 폭력적이라고까지 생각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라고 서로 이야기할 때 제가 굉장히 미는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얘기가 있는데 이제 성은 생활이고 성은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성관계, 성생활 이러면 바로 이코르 어떤 그냥 저희가 딱 머릿속에 떠올리는 섹스의 이미지를 바로 떠올리지만 성은 생활이고 성은 관계라라고 얘기를 했을 땐 너무 좋은 근데 말. 일상 속에서 아주 다양한 모습 그리고 어디에나 있는 성의 모습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른이 먼저 섹스로서 성을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크니까 너무 성을 납작하게만 바라보는 거죠. 네. 근데 입체적으로 어느 각도에서 봤을 때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성을 우리가 일상에서 목욕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네. 아이들 앞에서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단절 가족끼리는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러므로 인해서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범한 성의 자리를 단절시켜버리지 않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럼 나중에 내가 커서 결혼을 해서 엄마 아빠가 되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성적인 존재가 아닌가? 그럼 부부 사이에서의 성은 그냥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운 건가? 오히려 그런 자연스러운 것들을 통해서 가족이 되었는데 가족이 되니까 오히려 평범한 성이 부자연스러운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성을 자꾸 판타지로 네. 더 자극적인 것들로 그리고 보통의 평범한 일상적인 성은 점점 뭔가 재미가 없고 틀리고 안 좋은 막연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자꾸 성을 또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섹스로서의 성이 아니라 맞아요. 몸으로서도 그냥 가치관으로서도 그리고 내 정체성으로서도 관계로서도 자꾸 이야기되고 그리고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좀 자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물론 그럴 수 없는 상황들도 있지만 네.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애들 앞에서 부부가 포옹도 못하고 이런 키스까지는 아니어도 네네. 네,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평범한 뽀뽀 애정 가벼운 표현. 스킨십 근데 그런 것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껴안는 거랑 부부가 껴안는 게 좀 느낌이 다를 수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을 아이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노출시켜줬을 때 아이들도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네. 그럴 필요가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귀로 듣는 육아서적. 이어폰만 꽂으면 육아가 행복해집니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에스터 최은경 작가님과 함께하는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2주 후에 이어집니다.